네, 안녕하세요. 투삼입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회차, 19회차 스무페 14경기를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픽을 가져갈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경기 토트넘 대 브라이턴인데, 이 경기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느껴졌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토트넘이 너무나 좋은데, 다만 브라이턴이 직전에 아스날을 잡고 오면서 특히 원정에서 잡고 왔어요. 아스날의 원정에서 브라이턴이 가가지고 아스날의 홈에 브라이턴이 가가지고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토트넘은 지금 현재 4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해외 배당을 보고 뭔가 이상함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승 배당이 좀 높은 것 같다. 조금 높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변인가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투표율은 지금 현재 1등 투표율입니다. 14경기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일단은 해외 배당은 이런데, 국내 배당은 지금 현재 1.35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승부가 4.05이고, 굉장히 배당에서부터 뭔가 단통 승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애매하게끔, 네, 배당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뭔가 토트넘 승리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기라고 해야 되나? 홈 전적이 7승이고 총 전적에서 앞서고 있고, 토트넘이 현재 4연승 중인데 3년간 5연승이 없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고요. 손흥민은 토트넘 입성 후 브라이턴을 상대로 3연승을 한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현재 2연승 중이고요. 모든 데이터가 지금 토트넘 승이 없다라는 거를 막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예. 근데 이제 토트넘이, 그럼 무승부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토트넘이 홈에서 지금 현재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무승부를 가장 적게 한 팀이고요. 근데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에 원정서 7무를 했었고, EPL에서 무승부를 가장 많이 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무승부가 안 느껴지지가 않아요. 전 무승부가 되게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그 수치가 배당으로 4.05라는 배당을 주면서 뭔가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을 무승부로 끌어내려는 함정인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곤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해외 구매율이고, 이제 제가 이제 한 16개의 픽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16개의 픽은 이 일본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것도 알아봤고, 네, 해외 업체 지금 예상 같은 것도 한번 알아봤고, 일단은 막 이랬는데, 해외 구매율을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변을 잡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56%, 22%, 21%. 14경기 중에서 1등 투표율이라고 하는 경기 치고는 굉장히 좀 이상한 구매율이죠. 물론 16개의 픽에서는 토트넘의 승이 15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1등 투표율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보여줬고요. 업체들은 다 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패턴도 없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게 무승부를 끌어내려는 수작 같다. 예. 제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뭐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이 이상하잖아. 그러면 예전이었으면 무조건 여기서 이변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 1번 경기를 보고 저와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변을 여기서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초반 방향이 승무였잖아요. 근데 그냥 단통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브라이턴 승은 어떻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브라이턴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변이 느껴질 만큼 되게 좋아 보이는데도, 6.20이라는 배당은 좀 다소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어쨌든 토트넘의 승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변이 뜬다면 좀
네, 벌써부터 제 회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엘체 대 마요르카인데 일단 전적은 무시할게요. 이거는 프리메라 리그에서 단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이 경기 딱 봤을 때 누가 이기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예, 마요르카가 직전에 AT 마드리드를 잡고 왔긴 했는데 원정에서 7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엘체가 뭐 잘하냐 그것도 아니었고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좀 이상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결정하기 힘들었고 홈에서 나름 골득실이 17, 17인데 원정에서 2승 2무 11패로 13득 33실을 하고 있는 바요르카를 만나서 배당이 다소 좀 높은 배당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배당으로는 지금 현재 2.30, 2.90, 2.70을 받았는데 배당을 보면서도 뭔가 좀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진짜로. 잠시만요. 내가 이거 어디서 봐야 되지?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이런 식으로 투표율이 매겨졌네요. 3등분인데 무승부에 좀 많이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 경기가 왜 이렇게 무승부가 엄청나게 높은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 것 같고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서는 안전하게 그냥 지우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 경기에서는 패턴을 갖고 있었거든요. 진짜 일직선이 4연속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 데이터가 5년간의 데이터입니다. 5년간 데이터. 그러니까 17년도부터죠. 근데 단 3번 등장했거든요. 네, 일직선 4연속 같은 결과가 5년간 단 3번밖에 없었어요. 네, 이게 같은 결과로 나오는 게 이번에서는 5년간 단 3번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건데 그래도 3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4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랑 또 같은 거니까 이거는 패턴을 패없다라고 해놨지만 그냥 네, 이거는 지워야겠다. 최종 방향은 승무였는데 최종 픽으로 승무패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지웠어요. 여기서 불안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갔고요. 다음에 3번 맨유 대 노리치 경기 볼게요. 이 경기가 저는 진짜 가장 승부수를 많이 던진 경기인데 일단 맨유랑 노리치랑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맨유가 아무리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고 한들 그래도 노리치보단 더 좋습니다. 전적이 11승 1무 3패고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맨유 홈에서 2연무 단 한 번 뭐 이런 거 있었고 배당을 보시면 지금 배당이 굉장히 낮죠. 1.23. 현재 맨유한테 어울리지 않은 배당인데 국내 배당으로는 이런 식으로 배당을 줬거든요. 이거 근데 이렇게 되네. 어쨌든 네, 국내 배당은 1.12예요. 배당이 5.90, 뭐 11.50인데 이거는 진짜 지금 현 상황에서 맨유에게 주는 배당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너무 짜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상대가 노리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드는데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현재 이 배당을 보고 맨유 승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다른 결과를 가져갈 생각이 안 들어요. 이 경기가 은근히. 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노리치가 지금 현재 배당이 12배당, 해외 배당으로 12배당인데 국내 배당으로 11.5배당이거든요. 현 맨유 상태로 아무리 꼴찌 노리치라고 해도 12배당은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노리치는 제거를 했고요. 홈팀 배당이 지금 현재 해외 배당으로 1.2배당이고 국내 배당은 1.12잖아요. 그러니까 딱 배당을 봤을 때 무조건 맨유가 이기겠다라는 이거는 이기겠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솔직히 이거는 단통 승을 가져가고 싶을 만큼 뭔가 안전해 보인다랄까. 1번이랑 좀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번은 1등 득표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통 승으로 가기가 꺼려지는 듯한 느낌. 이변을 잡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3번은 그냥 승으로 찍고 넘어가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배당 보면 승 가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노리치는 제외했지만 무승부까지는 가져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최종 픽은 승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도 여기서 보시면 구매율 자체도 맨유 승으로 이렇게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16개 픽도 이런 식으로 몰려 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막 돌아다녀 봐도 이 맨유 쪽에다가 승만 가져가지 이제 막 무나 혹은 패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을 제가 못 봤고요. 예. 업체들도 다 승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에서 그래도 맨유지 이거는 진짜 꼴찌 노리치인데 배당만 봐도 그래 배당 보고도 배당을 딱 보니까 이건 승이네. 왜냐면 무승부가 5.90인데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배당이랄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승부까지 한번 받쳐서 가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 픽은 승무. 네, 다음에 4번 사우스햄튼 대 아스날인데 일단은 배당 자체가 국내 배당으로는 지금 현재 근데 국내 배당도 적어 드려야 이게 뭔가 말할 때 이게 맛깔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내 배당까지 적어 드리면서 할게요. 일단은 사우스햄튼 국내 배당 3.75고요. 아스날은 3.40 그리고 무승부는 3.40 그리고 아스날 승은 1.70입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경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전 이 경기를 딱 말씀을 드릴 때부터 승무패 다 가능한 배당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투표율을 딱 봤는데 투표율이 현재 지금 65.7%. 제가 이걸 초안을 잡을 때는 60% 안팎을 받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아스날이 04년도 이후에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한 적 없는데 지금 현재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원래는 저한테 되게 강한 데이터라 평소라면 승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패스를 했습니다. 일단은 참고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4연패 중이고 리그는 3연패 중인데 3년간 리그 홈에서 4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스날 승이 없다라고 자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오케이 알았습니다 라고 넘어가고 일단 제가 코멘트에서 두 팀 상태가 좋지 않은데 배당만 봤을 때는 승무패 다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막 했는데 저는 이 경기가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죄송한데 너무 어려워요. 이제 5개 업체들은 무나 혹은 패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 사이드를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보면서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현재 흐름 다시 한번 봐볼까? 현재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사우스햄튼 그리고 2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아스날. 근데 사람들은 16개 픽에서 12개 픽이 아스날 쪽으로 갈 만큼 아스날 사이드를 보고 있다? 왜죠? 이렇게 많이 아스날을 볼 이유가 있는 경기인가 이게? 해외 구매율은 57%.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사우스햄튼 승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좀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이 경기가 배당도 어느 배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승 쪽보다는 무패 쪽으로 엄청 몰려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겠거니 했어요. 예, 투표율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무패라고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최종 픽은 솔직히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경기를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한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있겠거니 해서 저도 그거에 좀 의지를 해보려 합니다. 다음에 5번 와포드 대 브랜드포트 경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경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홈에서 현재 9연패를 하고 있는 와포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에서 브랜드포트는 4승 1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 수치로 인해서 그런 건지 투표율이 브랜드포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라는 식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국내 배당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국내 배당은 이런 식으로 매겨졌거든요. 브랜드포트가 2.2이고 홈에서 와포드가 2.70이고
누가 이길 거라고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이 경기는 흐름 자체만 딱 봐도 뭔가 브랜드포트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원정이다 보니까 그다지 뭔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았거든요. 이 경기가. 일단 오케이 이랬고요. 이제 5번에 딱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랜드포트 쪽으로 좀 몰려 있죠. 근데 아스날 쪽으로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인다. 5개 업체는 이 경기를 역시나 브랜드포트 쪽으로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5번 경기 패턴이 좀 강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믿으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승이 8번을 나오면서 계속해서 승 한쪽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승 나오면 9번째겠죠. 5년간 그 이건 아닙니다. 이거 8번 있죠. 9번의 결과가 제가 5년간 데이터에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같은 결과 9번은. 그래서 그거 믿고 승 없다. 네,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대각선 5연속 패배가 5년간 단 한 번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죠. 이렇게. 예, 이런 대각선으로 5연속 패배는 5년간 단 한 번뿐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패 굉장히 강한 패턴 두 개가 존재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더 믿습니다. 승 없다를. 이걸 더 믿어요. 그래서 승을 일단 배제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떤 패턴이 더 강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승을 배제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무 혹은 패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투픽을 쓰기는 뭔가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종 픽 제가 생각이 바뀌면 그 게시물에다가 올려드릴 텐데, 어쨌든 최종 픽은 현재 패로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저는 패턴에서 두 가지 이렇게 좋은 패턴, 엄청나게 강한 패턴이 나왔을 때 이 상황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근데 여기다가 베팅을 한 겁니다. 승 없다 여거가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패로 간 거예요. 네. 무 나오면 두 패턴이 모두 다 살겠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저는 5번은 패로 간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경기에서 구매율이 63%, 네, 브랜드포트를 보고 있다. 하지만 무승부도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16개의 픽에서는 무승부 픽은 굉장히 인기가 없네요. 네, 충분히 느껴질만 한데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 6번 경기 알라베스 대 라요 경기를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그냥 뭔가 느낌이 왔다고 해야 될까? 느낌이 왔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일단은 이 경기 이거 진짜 좀 불편하네. 죄송합니다. 국내 배당. 네. 국내 배당은 이런 식으로 2.31, 2.95, 2.65로 알라베스가 약간의 정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투표율 자체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긴 한데, 네. 투표율은 오히려 라요가 원정에서 저 역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높은 투표율을 받고 있죠. 애초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너무 많이 강하게 들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라요가 알라베스 상대로 2연승 중인데 3연승은 없었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었고요. 이거는 솔직히 2년간 데이터기 때문에 원정 2연무가 없었다. 그야말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아주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외 구매율, 투표율, 업체 예상 뭐 이런 거 다 보고 판단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해외 구매율은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적어놓진 않았고요. 일단은 16개 픽에서는 거의 3등분 되어 있지만 홈팀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쏠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일단은 강하게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업체들의 예상에서는 무승부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경기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알라베스 쪽이 굉장히 낮다. 이거는 전 알라베스 승은 가져가지 않겠다. 예. 알라베스 승은 아닌 것 같다. 이게 홈팀 정배인데 이렇게 제일 낮으면 보통 저는 잘 안 가져가요. 그래서 승은 배제를 한 상태로 무 혹은 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 혹은 패인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승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역뺄 때 이렇게 정배 투표율이 나오면 이것도 사실 옛날부터는 좀 피했거든요. 피하려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뭔가 그냥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느낌이, 저는 느낌이 여기서 물을 써야겠다, 단통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래서 저 최종 픽은 물을 했고요. 6번에 패턴이 있는데, 일단은 승업다 패턴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좌둘 하 하나, 그러니까 좌둘 왼쪽으로 두 번, 아래에서 한 번 하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엇갈려서 계속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고, 직전에 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승업다를 적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막 강하게 믿는 패턴은 아닙니다. 어쨌든 최종 픽은 무다. 오늘 근데 설명을 뭔가 조리 있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7번 발렌시아 대 오사수나 경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투표율이 거의 60%에 가까운 그런 투표율을 발렌시아가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경기가 가장 이상하다고 좀 느껴진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저는 좀 승부가 날 것 같다는 느낌. 네. 일단 홈에서 12승 3무 1패로 04년도부터 발렌시아는 오사수나에게 딱 한 번밖에 져보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는데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홈에서 거의 결과가. 근데 이제 또 데이터를 보면 오사수나가 20년도부터 22년간 3년간 원정 4연패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원정 3연패기도 하고요. 현재 흐름은 발렌시아가 더 좋아 보이고 상대 전적도 발렌시아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네. 그래서 발렌시아 승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배당 자체가 일단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내 배당으로는 1.88이라는 배당을 받았는데, 아 이게 맞나? 이게 홈에서 이렇게 강한 팀인데도 1.88이라는 배당을 준다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예. 근데 뭐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그래서 좀 확인을 더 해봤는데, 7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는 발렌시아고 계속 뭔가 퐁당퐁당한다는 오사수나,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오사수나에게 뭔가 희망은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막 했는데, 홈과 원정에 전적을 해봐도 이건 뭔가 발렌시아가 좀 더 나아 보이고, 발렌시아가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막 발렌시아 단통 승이면 뭔가 안전해 보인다 이런 또 경기는 아니었어요, 진짜. 다만 제가 여기서 이상함을 느꼈던 거는 해외 구매율이 압도적으로 발렌시아 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정도의 느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93%까지 몰린 거지 이게? 그리고 배당이 지금 해외 배당은 2.18 초기 배당이, 근데 2.25까지 올라갔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몰리면 배당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생각을 더 해봤죠. 만약에 저 2배당 가까운 배당을 100명 중에 9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가 먹어버리면, 다수가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득인가? 그 업체에서는?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변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일단은 16개 픽에서 대다수가 발렌시아 승을 바라보고 있고, 발렌시아 패배는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투표율은 또 그렇지 않죠. 네, 투표율은 그렇지 않은데, 이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홈에서 한 번밖에 져보지 않은 오랫동안의 전적, 오랜 기간의 전적, 이게 지금 이거를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느낌. 네. 그래서 전 여기서 이변을 한번 잡아보려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발렌시아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에 승부를 걸어봅니다. 오사수나가 3년간 원정 4연패가 없었다. 그래서 전 이 경기를 최종 방향은 무패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단통으로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발렌시아가 무승부는 또 많이 캐는 팀이거든요. 원래부터 무승부를 많이 캐요. 근데 지금 무승부 배당이 그래서 3.05고 오사수나가 이긴다라는 거가 3.45잖아요. 굉장히 좀 그래도 낮은 수치죠. 3.45라는 건. 근데 그래서 많은 업체들도 지금 이 7번 경기는 무승부는 좀 바라보고 있는데 패배를 바라보고 있진 않은 느낌? 아, 무냐 패냐, 이 두 개 중에서 저는, 근데 좀 헷갈리긴 한다. 저는 패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통패. 솔직히 투픽 쓰고 싶어요. 근데 좀 제가 이번 회차에 쓸 돈에 적정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패가 가장 안전해 보인다랄까? 가장 안전해 보인다랄까? 맞고 확실하게 맞고 갈 거면 전 무패로 가고 싶은데 뭐 그랬는데 발렌시아 승리 뜨면 뭐 난감해지는 거니까. 아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문지 팬지.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바뀌면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변은 확실히 볼 것 같아요. 무냐 패냐 아 걱정이 되네 이거. 다음에 8번 경기 헤타페 대 비아레알은 이거는 헤타페가 홈에서 전적이 너무나 좋은데 비아레알이 지금 체력적으로 별로 안 좋거든요. 챔스도 뛰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전적 같은 거가 뭐 비아레알이 좋다 해가지고 헤타페가 홈에서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진짜 없어요. 헤타페가 홈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같은 결과가 3번 연속이 없었는데 현재 2연패 중이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었고, 그러니까 헤타페에 패가 없다겠죠. 헤타페 홈 전적이 너무 뛰어나고 비아레알의 원정 전적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투표율 자체가 투표율 자체도 보여드리면 오히려 비아레알 쪽으로 많이 쏠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헤타페 승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비아레알 사이드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8번 경기 보면 이제 16개 픽 중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높다. 해외 구매율은 없어서 안 적어놨고요. 뭐 업체들 예상 보면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게 헤타페가 홈에서 잘하기 때문이에요.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비아레알 사이드로 갈 생각입니다. 무 혹은 패. 네. 이것도 단통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근데 지금 현재 이 경기의 최종 픽으로 네, 무패 사이드를 일단 정해놓긴 했어요. 이거는 확실히 맞고 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그냥 저 스스로한테는 강하게 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냐 아니면 저 7번 경기를 단통으로 가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디다 복수 픽을 쓸지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 두 개는 방향은 확실하니까. 다음에 9번 그라나다 대 레반테인데 이 경기는 제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반테는 원정에서 딱 1승만 챙기기도 했고 국내 배당은 또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다음부터 이걸 좀 정리해 와야겠다. 국내 배당은 네, 이런 식으로 나왔다. 2.09라는 배당을 홈에서 네, 그라나다가 받고 있다. 근데 투표율을 볼게요. 투표율이 아 진짜 불편하네. 이런 식으로 그라나다 쪽으로 47.7%가 이렇게 몰려 있는데 사실 이 경기가 사실 모르겠거든요.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홈팀 쪽으로 이렇게 투표율이 좀 몰려 있죠. 다소 애매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8번 경기 죄송합니다. 8번 경기 이것도 보면 이게 8번 경기가? 아 9번 경기 죄송합니다. 9번 경기 이것도 굉장히 3등분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저처럼 느낀 거겠죠. 근데 업체들의 예상은 무승부와 승. 이거는 저는 이것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근데 왜 홈 쪽으로 이렇게 많은 투표율이 몰린 걸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네. 물론 엄청나게 압도적인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50%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건가? 나는 되게 헷갈리는데 이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이거는 어떤 픽을 해도 제가 틀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3픽으로 제가 지우지 않는 한 이 경기는 제가 틀릴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냥 이제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많은 이제 그 픽을 이렇게 공유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걸 참고를 많이 했고 다수적으로 나온 결과를 좀 한번 참고를 해왔습니다. 예, 저도 그냥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결과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 방식대로는 그라나다 승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배당을 딱 봤을 때 2.09라는 배당을 보면 뭔가 거부감이 들긴 해요. 이 경기가. 그래서 뭔가 불안해요. 저한테는 스스로가 2.09라는 배당이 뭔가 불안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승 가겠습니다. 자, 10번 뉴캐슬 레스터인데 이 경기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뉴캐슬이 홈에서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레스터가 원정에서 전적이 안 좋고 뉴캐슬은 홈에서의 전적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뉴캐슬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레스터는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어
레스터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PSV랑 막 이렇게 뛰고 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물론 현재 흐름 자체는 레스터가 뉴캐슬보다 더 좋은 건 맞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투표율을 보면 3등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레스터의 원정인데 네, 뉴캐슬 홈에서 진짜 좋고 투표율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이 9번 경기보다도 투표율이 뉴캐슬 홈 쪽에 몰려있지 않잖아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뉴캐슬 쪽으로 빠진 거거든요. 원래는 레스터가 정배 투표율이었어요. 근데 이게 홈 쪽으로 빠진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뉴캐슬 쪽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압도적으로 더 높아야 됩니다. 이거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레스터가 이 정도까지로 네, 비등비등한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레스터가 유로파까지 뛰고 왔는데 뉴캐슬의 홈 전적, 레스터의 원정 전적을 비교하면 뉴캐슬이 해외 배당으로 2배당 이상을 받는다라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상한 점을 또 계속 말씀드려보자면 10번에 네. 뭐 구매율은 뭐 뉴캐슬 쪽으로 62% 정도가 된 거. 근데 업체들은 예상을 뉴캐슬의 승을 한 팀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민 별로 안 했습니다. 저는 뉴캐슬 승을 없앴고 레스터 사이드로 결정을 했는데 최종 픽은 단통 팹니다. 네. 이거는 크게 고민을 안 했어요. 네, 저는 진짜 네, 패턴은 없었고요.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대 벌리인데 지금 목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죄송해요. 말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11번 웨스트햄 대 벌리. 이 경기부터 이제 좀 뭔가 이번 회차에 많은 갈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1번부터 12번, 13번 이렇게 묶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다수의 사람들이 승을 보고 있을 겁니다. 승. 네. 11번 승, 12번 승, 13번 승.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뜰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번부터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드려볼게요. 웨스트햄이 6위, 벌리가 18위. 일단은 두 팀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좀 지루해질 것 같네. 너무 내가 끌어가지고. 일단 국내 배당은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투표율이 72.6%로 웨스트햄이 정배 투표를 받고 있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웨스트햄이 유로파까지 뛰고 왔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리옹까지 막 잡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홈에서의 전적도 굉장히 좋고요. 아무리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벌리가 18이기도 하고 벌리가 원정에서 1승밖에 못한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을 안 가져가기가 좀 다소 꺼려진다라는 느낌? 그래서 국내 배당을 봤더니 1.54 딱 승으로 가져가면 뭔가 안전해 보인다라는 그런 경기예요. 예, 딱 배당을 봤을 때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승 너무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로파 경기 때문에 이건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서 단통승으로 찍고 가기엔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리옹이라는 거함을 잡고 왔어. 그래서 뭐 저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간 건데 어쨌든 웨스트햄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상승된 상태야. 그런 느낌인데 벌리가 원정에서 현재 1승 6무 8패 만나면 당연히 웨스트햄이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요? 그거가 이제 반영한 게 일반 사람들이 16개 픽을 보면 웨스트햄 승이 웨스트햄 승이 13표, 벌리의 승은 딱 1표. 네. 이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구매율은 또 그렇지 않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승에다가 64%고 벌리가 22%인데 일단은 16개의 픽에서는 벌리 승보다는 일단은 웨스트햄 승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업체들도 지금 현재 이거는 올 승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웨스트햄 승을 좀 바라보고 있어주는 이 와중에 저는 이 경기가 이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지금 4등 투표율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승까지 찍어버리고 맨유가 승 나오면 지금 제 픽에서는 1, 2, 3, 4등의 투표율에서 전부 다 승을 찍게 되는 건데 왜냐면 저는
AT 마드리드는 승을 찍을 거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더 보겠습니다. 두 팀은 04년도부터 이연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를 믿고 무승부는 일단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패턴을, 이 데이터를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무승부를 배제한 상태로 승패로 나눴는데, 여기서 단통승 가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 대부분은 다 승 찍고 그냥 넘어가던데. 저는 이 경기가 옛날에 뭔 기억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팀이 아마, 누구 뭐였지?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배당을 받고 당연히 승 같아 보이는 경기에서 4.65라는 배당을 딱 받고 역배가 터졌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4.70이었나? 어쨌든 그게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벌리 단통패로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불안해요. 불안한데, 원래는 승이었는데 너무 제가 이거를 가볍게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11번을 일단은 저는 벌리 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웨스트햄의 지금 현재 엄청나게 좋은 흐름, 리온까지 잡아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벌리 상대로 굉장히 배당이 낮다고, 이런 좋은 배당이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4.65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통패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12번 AT 마드리드 대 에스파뇰 경기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못 끌어가지고 듣기 안 좋으실 텐데, 일단은 국내 배당을 1.30이라는 배당을 AT 마드리드가 받았는데, AT 마드리드가 현재 챔스도 떨어지고 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게다가 챔스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보이고요. 근데 이번 시즌 리그 홈에서 3연승이 최대인데 지금 현재 3연승이기도 하고, 근데 에스파뇰은 원정 1승인 팀이에요. 뭔가 어찌 보면 이 벌리 경기와 굉장히 흡사해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AT 마드리드는 홈에서 아니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웨스트햄은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만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경기가 이제 차이를 보면, 얘네는 흐름이 좋고 얘네는 흐름이 나쁘다. 물론 이제 팀 네임 밸류라는 건 존재하겠지만, 이 원정팀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AT 마드리드가 더 어려워 보이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 경기가, 이 에스파뇰이라는 팀이 원래 AT 마드리드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역대 전적을 찾아보면 굉장히 그래도 좀 잘 버텨냈던 그런 팀이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에스파뇰 현재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걸 딱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원정에서는 현재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지만 최근 흐름은 괜찮다라는 걸 본다면, 오히려 12번과 11번을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건 11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2번의 투표율이 훨씬 더 높다. 80%에 육박하는 그런 느낌으로. 배당도 이건 1.30이고 이건 1.54다. 다소 20 되게 가져갈 법한 그런, 그러니까 뭐 프로토로 하면 이거를 더 가져가고 싶을 법한 그런 느낌인데, 이건 오히려 1.30을 준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AT라고 승이 잘 이렇게 단통이라고는 잘 안 느껴지는데, 근데 마요르카한테도 져버려가지고 되게 분위기 안 좋을 테지만 저는 이거를 단통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느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16개 픽에서 14개 정도의 픽으로 AT 마드리드 승을 가져가는 것 같아 보이고요. 업체들도 당연히 여기는 다 승으로 보고 있고요. 12번과 11번 사이에서 저는 이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번 혹은 11번에서. 아니면 13번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게 패턴이 있었나? 여기서 12번 패턴은 존재했는데, 좌로 2번, 위로 1번 해가지고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믿었지 않은 그런 패턴이어가지고 그냥 소개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이 너무 안 좋네. 다음에 13번 빌바오 대 셀타비고인데, 이 경기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초반에는 이 경기를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로 너무 많이 했어요. 빌바오 홈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2연패 없었고, 현재 흐름은 애매한데 빌바오의 홈전적이 너무 강하다.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3연패를 기록 중이고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이런 두 팀이 만나면 빌바오가 좋아 보이는데, 국내 배당 기다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국내 배당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국내 배당 확인해보니까
1.67 다소 높은 배당. 예, 진짜 다소 높은 배당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경기 모르겠다, 엄청 고민된다. 이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1번은 원래 이변이라고 생각 안 하고 13번을 이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하나를 배제는 했거든요. 제가 14경기 중에서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패턴 중 하나인데, 일단은 4연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5연무가 5연무라는 것 자체가 5년간 전체 구간에서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1번부터 14번 5년간 엄청난 수치로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라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서 무가 떠버리면 그 엄청난 낮은 확률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다를 확실하게 보고 있고, 또 이 라인에서 5년간 같은 결과가, 그러니까 이 5연속 같은 결과죠. 5연속 같은 결과가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이 13번에서도. 그래서 확실하게 무는 비치우고 승패 라인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승패 라인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변을 너무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 경기가 초반부터 이 경기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고, 뭔가 믿업지가 않아요. 이 빌바오가 뭔가 쉽게 이겨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왜냐면 빌바오의 현재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홈 전적만 굉장히 막강하고, 홈 원정하면 이제 빌바오, 셀타비고보단 빌바오가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현재 흐름만 딱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믿업지가 않아요. 이 경기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변을 본다면 팬데, 진짜 맘 탁 터놓고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전 승패로 갈 것 같아요. 네, 최종 방향은 승패인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경기. 네. 11번과 13번 중에서 이변이 무조건 뜰 것 같은데, 왜냐면 제 생각엔 12번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에서는 이변이 안 뜰 거니까, 제 예상에서는. 그래서 11번과 13번 중에 뭘 이변으로 가져가야 되냐. 투표율이 63.2% 빌바오가. 네. 분명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뜬다, 이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방향은 승패인데, 현재까지는 제가 11번을 이변으로 본다면 13번은 단통 승이고, 11번을 단통 승으로 간다면 13번은 패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세비야 대 레알. 이 경기는 제가 14경기 중에서 가장 좀 쉽게 접근한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세비야와 레알 전적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무승부가 굉장히 적다. 이 50번 정도로 싸우면서 무승부가 단 4번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 두 팀은 승부를 무조건 내는 팀들이구나, 이렇게 경기를 치르면, 이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49.3%로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더 높다. 왠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왜냐면 세비야는 홈에서 이번 시즌에 11승 4무로 무패팀입니다. 레알이 원정에서 11승 2무 2패를 하고 있지만, 세비야가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거죠. 이번 시즌 홈 극강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세비야의 투표율은 20.6%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로 레알은 챔스를 뛰고 왔어요. 챔스를 이제 올라갔죠. 그렇지만 직전에 첼시한테 지기도 했고 연장까지 뛰고 온 팀이에요. 체력적인 부분에서 세비야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게 단 하나도 없을 그런 팀인데, 지금 이 레알한테 정배를 줬다. 투표율도 레알이 좀 앞서 있고, 이제 해외 구매율도 71%로 레알 쪽으로 엄청나게 몰려 있다. 5개의 업체도 세비야의 승은 보이지 않다. 즉, 이건 승이 아니다. 세비야의 승은 배제를 한다. 그럼 무 혹은 패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16승 4무 30패. 이 두 팀은 무승부를 잘 내지 않는 팀이다. 그래서 이 결과, 저는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의 71점 몇 %가 몰려 있는 해외 구매율이 이거를 믿기보다 이 3%의 무승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역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통 무로 갑니다. 확실한 건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다라고 느꼈고, 단통이냐 아니면 투폴이냐, 이 생각에서 단통으로 무승부를 찍는다. 네. 이렇게 14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좀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원래는 한 30분 컷으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횡설수설했다라는 느낌이, 네.
지워지지 않네요. 네, 어쨌든 14번 패턴은 딱히 없었고요. 예, 이렇게 14경기를 했고 이렇게 하면 24,000원인데 제가 진짜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헷갈린다고 뭐 방향으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13번 같은 경기나 이런 거나 뭐 중간에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제가 헷갈린다고 여기 발렌시아 오사수나 이런 거나 이런 거에 픽을 하나 더 더해서 그냥 48,000원으로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한번 제가 분석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 토삼이었습니다.